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철학 상담의 사례와 또 직접 우리가 철학 상담을 함께 받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자. 이렇게 보면 보기 싫어도 결국 봐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한 번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을 살라. 쇼펜하우어는 어디에 언제 살든 인간들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해 왔다라고 말을 해요. 쇼펜하우어 자신도 세 번째 가치가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표상의 가치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해요.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누가 그거 좋지 않으니까 바꾸라 해서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상상적 상황을 제시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제 안내를 따라서 일단 그 상상적 상황으로 들어가 보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내 반응. 나는 어떻게 반응하지? 왜 그런지까지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철학적 대화는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비판적 사고, 뭐 해석, 그 다음에는 이런 것들인데요. 이제 이렇게 계속 이유를 묻고, 저는 그걸 이유 탐구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고 실험을 한 결과, 나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최소한 70분 단위로 해요. 깊이 들어가기도 어렵고, 간단하게, 이제 해보겠습니다. 니체의 영혼회귀 사고 실험을 가지고 할 건데요.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사고 실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더 내면에 집중하셔도 좋고, 자기의 반응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눈을 감는 게 더 편하면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반복된다고 상상해보자.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한치의 차이도 없이 완전히 똑같이 반복된다고 상상해보라. 그렇게 나의 삶이 다시 반복된다면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면 어떤 느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저희가 반응을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마이크를 들고 몇 명을 들어볼까요? 네. 그럴게요. 자, 혹시 말씀해 주실 분,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시죠. 벌써 다 반응을 하셨어요? 네, 그럼 앞에 분부터. 네, 저는 제 삶이 또 다시 반복된다고 생각했더니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속이 많이 울렁거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되는 순간이 있는데, 제가 대학교에 이제 입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친구들을 사귀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 이야기에 따라서 동아리도 많이 참여해보고 또 학교 학생회 일도 참여해보고, 그냥 제가 사실 원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는데, 사실 지금 떠올려 보니까 그게 많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또 다시 그 특정 순간을 특히 반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을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 탄생의 경이로움과 딸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셋째 가졌을 때 그 두려움은 있었고, 또 이 아이가 어떤 아들일까, 또 멋있는 아들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키웠었는데, 지금 아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경이로움도 확 줄고요. 저는 의외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냥 저의 가족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산다는 게 저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행복한 순간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똑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행복하다. 네, 만약에 다른 삶을 살게 되면은 지금 교수님도 만나 뵙지 못했을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제 사람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저는 똑같이 살아도 결코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입시도 다시 해야 되고 군대도 다시 가야 되죠. 정말 이게 복합적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말 다 지금 말했지만 입시하는 거, 군대 가는 거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놓쳤던 그 말씀하셨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한 번 더 내가 이런 지금의 인식을 가지고 산다면 그땐 가서는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쨌든 똑같이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똑같은 후회를 반복할 거라는 측면에서 저는 정말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그
그 주체의 측면에서 저는 그다지 주체적이지 않았던 것 같고 그 면에서 봤을 때는 똑같이 산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후회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주체적으로 살지 못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는 거를 이제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고 실험을 하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은 어쨌든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이걸 역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니 지금 바꿀 수 없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저 자신이 좀 달라지면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제가 남들의 그런 말에 의식하지 않고 이걸 지금 인식했으니까 스스로 바꾸려고 노력하면은 지금이라도 제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막 수능을 끝낸 고3으로서 그래요?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고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직 19년밖에 안 살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도 항상 뭔가 대회나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뭔가 성취를 해나가야 하는 그런 압박감도 있었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입시 때문에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었고 또 제가 고등학교 3년을 살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고 또 대학교를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막 해방감을 느끼는 상황인데 이것을 다시 반복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었고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는 한 번뿐인 삶을 살기 때문에 삶을 더 찬란하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저 또한 제 삶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렇게 한 번 태어났는데 세상에 뭔가 기여를 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생각이 더욱 열심히 사는데 이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 굳이 한 번뿐인 인생도 아닌데 열심히 살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반복하고 싶지 않다. 저 못 볼 것 같아요. 그 너무 막 왜 자기 전화기 녹음된 목소리 막 낯간지러워서 못 듣는 딱 그 기분일 것 같아요. 어우 왜 저랬을까? 내가 왜 저랬을까? 아우 이러면서 못 볼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똑같이 회상하면서 돌아보는 것 자체가 힘들 것 같다. 이불킥 한 10,000번? 너무 창피한 순간들이 생각이 나네요, 저는. 사실 니체는 좀 독특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니체가 사실 최근에 많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데 니체가 굉장히 치유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통 그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철학 상담 하기 전에는 니체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철학도 사실 저는 뭐 유럽 철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철학 상담을 하면서 좀 니체를 들여다봤는데 이 상담에서는 이 영혼회귀 사고 실험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사고 실험이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거의 우리 약간 해보기만 했지만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계속 들어가면서 자기 삶을 직면해서 보는 거거든요. 이 사고 이렇게 보면 보기 싫어도 결국 봐야 되는 거예요. 저분 정숙이라는 분의 물론 가명이지만 저분은 자기 삶이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자기 문제를 찾았어요. 뭐가 자기의 문제인지를. 그래서 사실은 그걸 통해서 상담이 굉장히 진전을 이루었고 사실은 해결이 됐어요. 또 어떤 분은 인생 자기 삶을 이렇게 반복하는데 딱 어디에 걸려요. 못 지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이 근데 이제 니체가 사실은 이런 사상을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니체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 사고 실험을 할 때 내담자들 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너희 삶을 사랑하라. 어떤 분은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내 삶을 내가 사랑한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가기도 해요. 영원히 반복해도 좋을 만큼 기꺼이 나는 반복하겠어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라. 이렇게도 또 이게 또 니체의 어떤 메시지예요. 기꺼이 한 번 더 살고 싶다라는 그런 삶을 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삶에서 깨달음을 얻는. 그러니까 니체가 한 말을 그대로 말을 해줬다면 아마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저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데 사고 실험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하면 사실 니체가 말하려고 하는 통찰이나 굉장히 유사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니체 했으니까 이제 가치관 사고 실험은 우리의 가치관을 이해하는 사고 실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가지고 많이 하는데요. 사실 그것도 쉽게 생각을 하면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인간들이 인류의 역사에서 이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또 지역을 불문하고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어디에 언제 살든 인간들은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해 왔다라고 말을 해요. 너무 적은가요? 너무 적기도 하고 뭐 많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세 가지에 비추어서 자기 가치관을 찾아가 나가는 사고 실험이에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들으면 우리가 끄덕끄덕하게 돼요. 그럼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추구했을까? 첫 번째는 내가 가진 것, 그건 소유죠. 그러니까 소유의 가치를 추구한대요. 근데 내가 가진 것들은 오늘날에는 뭘까요? 네, 돈이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돈으로 환산되죠. 우리가 전 재산 얼마 하고 우리가 발표하잖아요. 두 번째는 좀 어려운 개념인데 표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는가, 남의 시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가 두 번째 가치예요.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적용을 해보십시오. 그럼 세 번째는 뭘까? 일단 좀 어렵지만 말을 해볼게요. 존재 자체라고 했어요. 어렵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하면 쇼펜하우어도 그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예시적으로 말을 해요. 그런데 제일 근접한 거는 우리가 살면서 내면의 자유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할 자유라는 말을 제가 많이 했는데 내면의 자유 그리고 평화 또 내 양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품과 좀 같은 거죠. 내가 얼마나 덕 있는 또는 좋은 성품을 가졌는가, 이걸 추구하는가. 그럼 셋 다 추구할 수도 있지만 내 가치관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내 양심과 돈의 가치가 갈등할 때가 있겠죠. 내가 많은 어떤 돈을 얻을 수 있는데 내 양심을 팔아야 한다. 그러면 갈등하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선순위가 뭔지에 따라서 내 가치관이 나와요. 이 사람도 우울증으로 사실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퇴직을 하고 지금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삶의 의미를 상실했다. 그래서 무기력해졌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오신 분인데 이 가치관 사고 실험만으로 자기 스스로 해결했어요. 이분은. 물론 지금 아주 좀 특별한 경우들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가 표상의 가치가 그렇게 강한 줄 몰랐던 거예요. 그 명예에 대한. 자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분 표현에 의하면 아주 강력한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자기를 완전히 새롭게 자각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자기 문제를, 자기를 그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뭔가 확연히 풀리는 문제들도 이제 생기는 거죠. 집단 탐구 모델은 우리가 어떤 집단들끼리 모여서 사실은 우리가 뭔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거나 뭘 하거나 같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굉장히 좋은 모델인 것 같아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나누고 하는데 꼭 상담사가 없어도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공동체 탐구 모델이니까. 좀 나아가서 시민들의 어떤 민주공동체의 대화 모델로도 괜찮겠다. 요즘 좀 제가 어떤 고등학교에서도 좀 요청이 있어서 가서 해봤는데 고등학생들도 참 잘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것. 왜냐하면 이게 모델이니까 여러 가지 꼭 상담이 아니라 어떤 탐구 공동체 아니면 시민들의 어떤 민주 공동체의 어떤 대화 모델, 탐구 공동체 이런 식으로 해도 약간의 그 변화를 주면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철학 실천 모델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